이주환 PD님, 네. 그 이제 6.1 지방선거가 그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돌아다니면서 자기 소개들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출퇴근길에 인사도 하고. 예, 그 훨씬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출퇴근길에 네. 인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그 자치단체장도 있지만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런 분들까지 다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제 선거철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됐네요. 근데 네. 그 이번 선거 분위기 우리 이주환 PD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조금 뭐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예.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 역대 7번을 치르면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포인트 정도씩 꾸준히 올라서 예예. 4년 전에 이제 7회 지방선거 때는 처음으로 60%대를 넘겼습니다. 오늘 시민면접에 우리 와주신 네. 우리 최민호 후보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투표율? 저는 60%대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예예 맞습니다. 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불쑥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오늘 그 빨간당 우리 최민호 후보님 여기 모셨습니다. 사실은 아이, 반갑습니다. 인사가 안녕하세요.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번 예선 치르기 전에 한번 저희들 네. 또 대담에 참여하셔서 좀 즐거웠고 또 교훈적인 얘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시민 면접을 위해서 예,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잠깐 뭐 인사 소개 한번 말씀하시죠. 저 소개를 좀 드릴까요? 네. 최민호라고 합니다. 한 여인의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 시민의 친구 최민호입니다. 자기 소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인간적인 면으로 또 아유,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을 사실 예전부터 이거 뭐 지금 제가 방송을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요. 예예. 제 명함에 새겨져 있는 저 자기 소개예요. 예예. 가화만사성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이제 최민호잖아요. 예예. 그 밑에 한 여인의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 그대의 친구.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선거에 나왔으니까 시민의 친구. 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다 이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된다는 것은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해요. 또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다 친구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 친구로 생각하는 시장.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 세종시장 선거 그 이 행정수도의 상징성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현직인 이춘희 시장이 삼선 도전을 선언했고요. 우리 그 지원자께서도 시민의 선택을 이제 받겠다라고 그 경쟁을 하고 계신데 슬로건이 사람을 바꿔야 세종이 바뀐다. 이게 그렇죠. 슬로건이죠. 거의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 소위 그 이 격투기로 얘기하면 니킥에 가까운 그 슬로건인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내세우셨나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요. 네. 사람이 모든 걸 망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세종시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대통령이 누구냐, 정권이 누가 담당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됐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아셨지 않습니까? 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정책이나 앞으로 이미지나 모습이 바뀔 겁니다. 예. 세종시도 또 바뀌어야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마치 세월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듯이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듯이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사람이 바뀌고 또 사람에 따라서 세종시도 바뀌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인간 지사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오늘 지원자님의 그 저 키워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뒤에서 또 이제 뒤쪽으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네, 왜 바뀌어야 되는지 또 그 네. 바뀌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왜 나야 되는지를 또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저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현재까지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오늘 시민 면접은 세 파트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쟁점 콕, 웃음 콕, 약속 콕. 예, 예, 이 예. 세 파트로 나뉘고요. 네. 첫 번째 파트 쟁점 콕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6월 1일 날 선택하실 때 네. 최종 결정을 하실 때 네. 참고할 만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쟁점들 네. 요거를 몇 가지 여쭤볼 거고요. 네. 네. 웃음 콕은 약간 이제 좀 쉬어가는 페이지. 네. 쉬어가는 시간이어서 이때 또 우리 최 지원자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한번 보고 보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 꼭 이거는 내세우신 공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쟁점 콕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본선 경쟁에서 상대가 현직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재선을 이미 했고 삼선에 도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경쟁 상대로서는 만만한지 아니면 버거운지 버겁죠. 버거워요. 그렇죠. 현직 시장 8년을 하셨고 네. 뭐 그분의 경력이나 경험 절대로 만만하거나 뭐 가벼운 분이 아니시죠. 버겁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 후보로서. 상대 후보로서 저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우리 상대당의 여러 경선 후보들이 계셨는데 뭐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저는 지금 우리 이춘희 우리 후보님하고 꼭 한번 경쟁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현직 시장이셨고 또 경력이나 또 이런 경험 또 연령 이런 것들이 저하고 가장 비슷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우리 이춘희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선거에 나와서 예. 제가 낙선을 한 적이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생각할 때 저는 장수끼리 한번 붙자. 예. 정말 장수끼리 한번 진검승부 한번 벌려서 승부를 한번 내고 싶었고 그리고 정책 대결도 그런 중량급이 있는 인사들하고 정책 대결을 해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보니까 우리 최민호 지원자님의 얼굴에 이 결기가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개백장군의 결기죠. 이게 결기가 느껴지실 때. 근데 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네. 출범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장 선거에 네.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지 그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는 물은 들어오는 것이고 나갈 때는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뭐 나가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전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 그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때이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 같은 것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줬기 때문에 나가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 물이 들어온다면 세종시에도 그 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지 세종시에 물이 빠져나갈 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물 들어올 때 노졌고요. 바람 불 때 연 띄우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계시는. 네, 네. 또 바람도 불고 있고 바람도 타면서 바람도 불고 있고 지금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빨간 바람. 빨간 바람.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바뀔 것이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못해낸다면 저의 무능한 역량 부족이지만 명제는 바뀌어야 하고 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쟁점 콕 두 번째 네. 이슈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조금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직 인수위를 세종시에 설치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전언을 하셨다가 네, 3월 이후에 대선 끝난 다음에 발언을 번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셨고 네. 해명을 어떻게 한 번 더. 뭐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때 그 선대위 발대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윤석열 그때 후보자하고 여러 뭐 우리 정진석 부의장도 계셨고 여러 중앙의 이제 선거 관계부들이 오셨는데 그 자유롭게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중요성이랄까 세종시의 의미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국무회의가 열린다면 세종시에 교대로 격주로 열시겠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또 지방 정책 회의인가 하는 것도 이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는 세종시에서 열겠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도 세종시에서 하겠다라고 저는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 착각이었죠.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이 서로 오가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편집전적인 생각이 있었나 봐요. 세종시에만 빠져드는. 기대 섞인 또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들은 걸로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서 인수위가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자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거를 3월 9일 날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수위가 열려야 되는데 그 말을 제가 재확인을 했어요. 그때 계신 분들한테. 인수위를 그때 세종시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키시는 거죠? 그랬더니 인수위를 한다고 그랬나? 그 말은 없었는데 그래요. 국무회의는 열고 정책조정회의는 그건 맞지만 인수위에는 그럴 성질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오간 적은 없다.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거다. 그래서 그날 즉시 제가 기자들한테 제가 착각에 의한 발언이었습니다. 라고 사과를 드리고 정중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그건 팩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들은 깔끔하게 인정했다. 제가 착각하고 제가 했던 잘못했다면 부분이다.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변명 또는 뭐 아닌데 그런 거 오히려 더 제가 구차해 보여서 제가 비록 착각을 한 실수를 저지른다는 그런 뭐랄까 오점을 남긴다 하더라도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은 지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깨끗하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그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인간이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스미마셍.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래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쓰는 국민일수록 선진 국민이래요. 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후진국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못 쓴답니다. 책임을 추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가 아니면 미안합니다라는 말 감히 못 쓴답니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쓰거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지도자이거나 선진국이거나 자신 있는 사람이다. 우리 김 기자님의 평소 지론을 아니 저 최민호 주원장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뭐 사과할 일이 없으신데 이제 사과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제 제가 그 유학했을 때 그런 말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말이 아니고 당당한 모습이구나. 자신감의 발로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이지연 PD 미안합니다. 입금을 하세요 그러면. 그 어쩌면 근데 또 이제 그때 네네.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네. 어쩌면 그런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또 세종시에 설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약간 기대에 섞인 굉장히 저는 기대를 했고요. 말씀이- 예, 왜냐면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편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맞습니다만 그때는 인수위원회가 여기에서 열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왜 그랬냐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쟁됐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자기가 당선이 되면.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에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인수위를 세종에 했으면 좋겠다. 인수위 정도는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걸 바랐던 기분이 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들렸던지 인수위를 세종시에 합니다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이슈 안에서도 네. 우리 최민호 지원자가 앞으로 네. 그 시장이 됐을 경우에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그 본인의 자신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운영을 하실지의 그 단면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또 나름 평가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자신감의 발로다. 자신감. 실책은 실책으로 인정하고 깨끗이 인정한다.
이런 모습. 질문을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질문을 해놓고 막판에는 또 아니, 너무 정책 대답을 경영은- 잘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공감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그 소위 그 세종시 지금 적자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했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그 행복도시는 그 민주당이 없었으면 그 태어나지 못했을 그런 도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국민의힘은 방해만 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행복도시가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자꾸 방해를 해서 늦춰졌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온전한 수도가 되지 못하고 반쪽이 됐다. 막 이런 그 주장들을 많이 하는 거 들으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대한 또 반박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어떠세요? 뭐 30%는 맞을 수도 있고요. 예. 70%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아, 70%나? 예, 뭐 80%가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 것이 이 행정수도 세종을 노무현 도시다. 뭐 노무현 도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원천을 따지고 보면은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백지계획이라고 해서 예, 그렇죠. 임시 행정수도를 바로 우리 공주 영기 이 장기에 둔다라는 것이 그때 임시 행정수도 백지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그러나 그 11.6 사태에 의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백지계획이 무산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미 이 영기 공주 이쪽에 행정 수도를 두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뭐 경제까지는 하지만 안보와 균형을 이루겠다라는 발상 그때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충청권에 그런 행정 수도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기업 도시다 또는 행정 수도다 해가지고 원안 수정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거기에 종지부를 찍고 그대로 추진하게 된 동력을 제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같은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편에 손을 들었더라면 행정수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지금의 이제 여당이 반대만 했다. 이런 말은 저는 70% 이상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조치원에서 연설을 하실 때 네. 유세를 하실 때 네. 행정수도에서 행자 빼고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 같은 맥락인가요? 진짜 수도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라기보다는 저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정수도가 그저 청와대 집무실 오고 국회 오고 중앙부처 왔다고 해서 행정수도 완성이다. 저는 그런 정태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서 이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빅픽처를 그리고 싶어요. 세종시에. 행정수도 청와대 왔고 국회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지만 그런 정도의 행정수도라면 윤석열 정부는 벌써 청와대가 지금 올해부터 들어와 기능을 하고 국회 이전 설계 착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보다도 더 큰 언론센터도 다 드리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윤석열 후보께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행정수도 완성이 됐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수도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를 미래 전략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해왔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플러스 미래 전략 중심 도시. 그 뒤에서 이제 또 네. 그 청사진은 네.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그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네. 일단 그러니까 연원을 따져 보면 네. 그 현재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연원보다 우리는 훨씬 더 먼저 했다. 훨씬 더 예, 먼저고 얘기를- 시초죠. 예. 예. 그러면서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명박 때 이 행정수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를 만든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행정도시를 완성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3, 4년 지체된 거 사실이고. 예. 그러나 그게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100% 중에 30%는 맞다. 그러나 나머지 70%는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추진을 하는데 그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앞으로 우리 최민호 지원자께서 되면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죠. 행정수도 이제 개헌 문제가 좀 문제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게 위헌이다라는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근데 서울에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마치 또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이 그 당에서도 주관한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한 행정수도라는 말이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수도하고 행정수도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말이죠. 그 수도가 행정수도고 행정수도가 수도지 이걸 달리 개념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행정수도 추진위원장이셨던 서울대학교의 김한재 교수께서 솔직히 털어놨어요. 행정수도와 수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것은 천도다. 수도 서울을 수도로서의 말하자면 그 기능을 폐지시키고 세종이 수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굉장히 또 새로운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는 또 하나의 큰 산맥이 있지만 저는 행정수도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미 뭐 청와대, 국회, 정부처 플러스 그렇죠. 다른 그림 또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갈까요? 웃음 힘들게. 네. 시간입니다. 네. 그 선거도 이제 웃으면서 치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아니,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네. 저희가 웃음을 드리려고 예. 그 이게 웃음이 될지 스트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가 되실 거예요. 세종에 관한 퀴즈를 내드릴게요. 퀴즈요? 예, 퀴즈인데 완전 스트레스네요. 그 아니 퀴즈도 풀고 세종도 알리고 예. 투표도 표도 하고 없고. 예. 일석삼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 초성을 제가 여기다가 써서 딱 보여드리면 그게 뭐의 어떤 단어의 초성인지를 네. 맞히시면 됩니다. 네. 뭐 다 IQ 테스트 받는 거 같아요. 이 IQ는 아니고요. 세종을 사랑하시면 딱 보면 뭐 네. 금방 알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저 초성만 보면 또 초성만 보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 약간 힌트는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세종에 있는 어떤 기관입니다. 기관의 이름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군요. 바로 아니 저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더니 이거 엄살 피우셨네. 엄살 피우신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 기록관. 사전에 얘기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대통령 기록관에 네. 그 이게 그 세종에 있는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혹시? 저 여기 그 저도 못 들어봤어요. 세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네. 대통령 기록관이 세종에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맞지요. 텐데 예, 많이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개념인데요. 아. 이게 워싱턴 DC의 하나의 그 벤치마킹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쵸, 대통령 기록관들, 예, 예, 기념관들이 예. 있거든요. 소위 마뉴멘트라고 예,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예, 수도로서 위상도 위치로서 좀 더 자리를 잡게 보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거 한번 내보시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기를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기억, 비읍. 저기 이거는 보행교군요. 요 이제 걸어 다니는 데인데? 예, 양 아니, 1, 요번에 2층으로 생긴, 돼 있다라고 예. 하는 그 그 보행교인데 네. 무슨 뭐죠? 그렇죠. 저 금강 실크리버? 보행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 아까보다는 조금 힘들게 조금 마셨습니다. 예. 아, 그게 그래서 기억인데 금강자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 제가 금강 예. 금강 보행교가 또 세종의 새로운 명소가 좀 될 수 있을 텐데 좀 저 가보셨어요? 아이 거기서 맨날 요즘 명함 돌립니다. 거기 사람들 좀 많이 오나요? 아이 그럼요 시민들이 많이 오시죠. 앞으로 우리 최 지원자님께서는 금강이라는 말보다 비단강을 맞아, 더 비단강. 선호하시기 아, 때문에 비단강이 그래서 금강이 생각이 안 나신 거구나. 근데 어떻게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근데 금강 금강 보행교라고 흔히 알려지는데 그 고유 이름이 있어요.
아십니까? 아니요. 이응달입니다. 네? 이응달이. 이응달이. 예, 한글의 이응. 보행교가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돼 생겼잖아요. 있죠. 이응달이 한글을 따서. 그러면 시장에 최종 합격하시면 네. 비단강 보행교로 바꿉니까? 안 되지. 이거. 이응달이 좋을 거. 왜냐하면 제가 2011년 행복청장 할 때 예. 세종시에 있는 교량과 또는 도로 이름은 전부 다 순수한 우리말로 짓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로 교량이 다 우리말이거든요. 아. 가람교, 한누리대교, 한빛초등학교, 한솔고등학교. 예. 아, 그 다 기원이 그런 건데, 우리 저 기원장님께 제가 청장 때 짓고 나온 다 명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보행교는 뭐 금강보행교고 고유 이름은 이응달이라고 하는 게 제 뜻에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응다리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금강 보행교를 찾아내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에 너무 우리가 행정 저 중심 복합 도시 안에만 얘기를 해갖고 다른 거를 하나만 해볼게요. 네네. 근데 이거 혹시 그 개인 업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세종시 안에 있는 거니까. 곰과 관련된 것입니다. 곰. 곰? 네. 베아트리 파크군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좀 두 분이 교감이 있었던 거 교감은 아니에요? 없었는데요. 예. 너무 결정적인 힌트인가요? 근데 너무 쉽게 맞추시긴 하네요. 예. 곰이라고 하니까 바로 베어트리 파크? 가보셨습니까? 아이 그러면요. 거기서도 여러분, 명함 돌리고 계세요. 그 베아트리 파크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게 거기에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원진본 조각이 있습니다. 원래 그저 진본이에요. 진본이요. 예. 생각을 하라고. 예.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다 그냥 쓰세요. 주지 말고. 곰들은 저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베어트리 근데 파크. 곰을 기르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 조성 또 합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 하세요. 예. 아이 저거는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역별로 이게 많이 생겼어요. 오미크론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 아닙니다. 말하는 거예요? 돈 여민전? 맞습니다. 저 충분히 가능하신 것 같아요. 세종시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합격 여부는 발표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 요즘 이 토성 그 문제만 보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합격 여부는 뭐 저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쉽게 하셔서 그 조금 더 곤란한 곤란한 걸 밸런스를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밸런스 게임 이거 뭡니까? 양자택일입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3초 안에 고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습 게임입니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이 아닙니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김상기 기자, 이지환 PD. 하나, 둘, 셋. 똑같다. 그건 안 돼요. 그게 세면 중간 안 됩니다. 돼. 중간 안 돼. 명확하게 하나만. 명확하게 하나를. 근데 이거는 안 고르셔도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 둘 사이에 그 이게 스트레스네요. 이간질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듣고 하신다는 예, 거를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자 좋아하는 가수 둘 중에 제가 두 명 중에 네. 좋아하는 가수는 누굴까요? 이미자, 아이유. 하나, 둘, 셋. 이미자입니다. 네. 젊은 유권자들 표 다 떨어져 날라갔죠? 다 날라갔죠? 네. 그런데 좋아하는 건 이미자입니다. 솔직한 마음이 더 낫다. 정직해야죠. 차라리 표 얻기 위해서 아이유를 선택하느니 네. 왜냐면 아이유를 선택했으면 막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대표곡이 뭐냐? 노래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자는 뭐 대표곡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자의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도 젊었을 때 이미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요? 예, 뭔가 눈이 답답하고 뭐 요즘 젊은들이 얘기하는 뭐 꼰대랄까 뭐 그런 기분으로 이미자를 바라봤는데 그때는 팝송이 무조건 좋았거든요. 팝송을 더 팝송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미자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게 우리의 무슨 트로트다 전통 가요다 그게 아니고 네.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럼요. 거의 세계적이다. 그 제가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불구하고 최고의 가수로 치는 몇 분이 있는데 예.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가수예요. 네. 그분들 뭐 젤교포라는 말도 있지만 미소라 히바리하고
바로 이미자하고 비교했을 때 예. 이미자가 훨씬 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요. 뭐 아이유도 그렇게 훌륭한 가수이겠지만 이미 이미자는 그런 정도의 그 레벨에 있고 그 정도 평가를 받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가수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보면 뭐 팬클럽 회원이세요? 네? 이미자 팬클럽 회원은 그건 아니고요. 이미자 선생님이 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중 가수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을 그쵸. 빌려주지 예,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나훈아 씨하고 이미자 씨는 빌려주잖아요. 제가 그때 20만 원인가 30만 원 내고 가서 제가 이미 공연을 했어요. 팬클럽. 찐팬이네. 찐팬. 하나만 더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더 탐나는 타이틀은 네. 세종과 관련된 타이틀 중에 네. 둘 중에 어떤 게 탐나시는지. 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 네. 압도적인 출생률 1위 도시. 둘 하나, 중에 하나, 둘, 셋.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러시겠죠.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행정가니까. 예. 출생률 1위도 좋은 거 아닙니까? 출생률 1위가 미래를 위해서는 좋죠. 그런데 출생률 1위인 도시가 대한민국 수도라면 더 좋지 않겠나요? 그렇죠. 어휴. 제가 저 이거는 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당선 시 높은 득표율, 퇴임 시 잘했다는 평가. 하나, 둘, 셋. 그거는 당연히 퇴임 시에 잘했다는 평가죠. 아이 문제 저- 얘기. 이게. 저는 높은 득표를 고르실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당선이 네. 되니까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신 거지 이미. 그래서 퇴임을 그러니까 퇴임을 생각하시나 생각하시는 거죠. 4년 후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 잘하셨네.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좀 이게 그 드러나는 건데 지금 막 당선이 급하면 당선 시 높은 득표율을 얘기하겠지만 아니 뭐 당선이 됐다고 하면 또 너무 저 자만심을 보여올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아니 당연이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왜 퇴임 시 좋은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물어뜯기를 같은데 시작한 저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라고 평가받기보다 저는 행정인이었다라는 평가가 전혀 부끄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행정인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 청렴성, 예. 그리고 시종일관, 합리성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요소지. 뭐 정치인도 물론 뛰어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행정인 출신인데 정치인으로 자꾸 그렇게 변신하고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데 얼굴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시네요.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유는 있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또 예. 예. 시민들에게 욕먹어도 소신 지키기. 네. 시민들의 뜻에 따라 방향 전환. 하나. 1번, 2번 중에. 그건 하나, 둘. 어렵네요. 어렵죠? 예. 제가 문제 잘 냈네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나, 둘, 셋. 1번입니다. 1번. 소신지키. 욕먹어 시민들에게 욕먹어도 소신을 지킨다. 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 철학이고 행정은 실력입니다. 음. 실력 있는 행정가가 철학을 갖췄다면 물론 한 시대의 여러 가지 인기나 지지율에 좌우될 수 있지만 먼 시대, 긴 시대를 본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1번은 행정가, 2번은 정치인의 영역 이렇게 이제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했는데 우리 저 후보님은 여기에 정치까지 집어넣어서 실력 있는 행정가로 이것을 문제를 풀어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낸 이지환 PD의 완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우리 최 지원자님께서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으세요. 그게 그리고- 정보에 원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행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또 그쪽으로 또 재능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미리 한번 언지를 드렸어요. 네. 오늘 연주가 가능할까? 네. 그래서 연주하실 수 있게 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렵지만- 왜 이런 데서 유권자들한테 이런 매력이라 또 보여줘요. 매력 있죠. 네. 예. 물론 공약이나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또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주 한 소절 우리 듣고 가죠. 박수 한번 보내시죠. 큰일 났습니다. 예, 예. 대단하십니다. 연주 실력이 뭐 출중하세요. 이렇게까지 좀 뭐 원래 잘 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저 대단한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준급의 연주를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아마 이걸 들은 세종 시민들은 저분에게, 저 지원자에게 또 저런 모습이 있었나 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행에서 또 시장님께서 직접 또 이응다리. 이응다리에서 예. 또 시민들한테 연주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예. 나중에 당선되시면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약속 꼭 코너입니다. 우리 보통 약속할 때 새끼 손가락 걸고서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당락을 결정하게 될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약속을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면접이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달리 그 정책 설명을 해주시고 공약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반대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공약 중에 미래 전략도시로의 재탄생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략하게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미래전략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데요.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세종시에서 펼쳐야 할 사업은 뭐겠습니까? 저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세종시에 흠뻑 적시기하고 그걸 육성할 때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학기술을 예를 들자면 바로 중형 가속기 암치료센터라는 걸 대통령 공약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암치료센터가 아니라 가속기를 이용한 건데, 그렇죠. 바로 오송에 양성자 가속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대덕에 중형 가속기 센터가 있습니다. 세종에 중입자 가속기 센터가 있다면 이 가속기 산업이라는 미래 첨단 산업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응다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세종시에 한글사관학교 같은 한류문화, 한문화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시키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청년들 여기 와서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하고 교류하게 하고 그러면서 한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가 세계적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오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유치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국가의 도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쉬운 도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건 공약이 쉬운 공약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도전에 우리가 직면하는 거고 도전에 나서자는 겁니다. 그걸 해냄으로써 세종시가 발전하느냐 안주하느냐에 저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든 공약 또 대통령께서 건 공약은 아마 이제까지 보아왔던 공약이거나 있어왔던 공약이 아닙니다. 그런 공약에 새롭게 걸고 도전하고 돌파해 나가는 이 모습 이게 한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공약 내세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들어와야지 네가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그 공약을 잘 이행하지 않았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은.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나는 노력했다. 노력했다는 걸로 우리 안 김상기 되잖아요. 국장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면도 꽃박람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 안면도 백사장에서 꽃박람회 하는데 누가 믿고 누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거 굉장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었죠. 예. 백사장에서 꽃이 어떻게 핍니까? 예. 그리고 그 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어떻게 꽃이 지속되겠습니까? 그때 비판적인 리포트 하셨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면도 꽃박람회를 기획하고요, 집행하고요, 결산하고 총 책임을 졌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해냈지 않습니까? 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도저히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뭐 해무도 많다고 하고 맞습니다. 막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이 참 많았는데 뭐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상가 공실이 큰 문제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를 위해서 기업 유치 인센티브 또 불합리한 용도 변경 규제 완화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셨어요. 근데 이게 물론 공실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또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세금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누가 그런 공약했나요? 세금으로 임대료 하는 그런 공약을 저는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기업 유치 인센티브 이런 그 거기에는- 공약은 네. 저는 그렇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상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업종 규제를 좀 완화하자. 예. 그러니까 이 거리의 존마다 예. 그 들어오는 업종을 지금 조례로서 규제해 놓고 있어요. 현재 그렇기 다 때문에 규제가 현재 있어요. 그 규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푸느냐의 문제는 좀 연구해야 되겠지만 좀 그걸 풀어서 소위 이제 장사라는 게 목 좋은 데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관이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수요의 원칙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가 공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가 공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경제가 장사가 잘 되고 남아야 거기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 활성화 정책을 하겠다. 그것이 주된 제 정책 수단이고요. 경기 활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이벤트나 축제성, 이렇게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사실은 세종의 상가 공실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상가가 너무 많다는 맞죠. 그 문제인데 현재 있는 이춘희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노력들을 당연히 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뀌면 이 상가 달라지죠. 공실 문제도 해결된다. 달라지죠. 예. 업종 규제를 한 사람과 푸는 사람, 예. 한 사람이 풀기 쉽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이 풀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그 세종의 상가도 바뀐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세종에뿐만 아니라 문제이긴 한데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그 이슈화돼서 지금은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들도 공약으로 내세우셨잖아요.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세종시에서는 이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을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예. 근데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이 왜 세종에 대전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함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 새로운 기술들, 원천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특허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원천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기반, 그게 새로운 창업 빌리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술이다. 네. 그게 가장 가까운 곳이 세종시 아니겠는가. 그리고 대전 경제 자유구역에 바로 경제 자유구역청을 두어서 바로 그런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거기다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때 바로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죠. 그 의미였군요. 네, 그 상가 공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자유 구역에 입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세제 혜택도 줘야 됩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대전시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야 그렇습니다. 경제는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여러 지금 사실은 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가 사실은 인센티브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잘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행정을 하셨으니까 알 텐데 특단의 빅책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저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드느냐,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저는 충남도 경제국장을 했잖아요. 테크노파크 만들기 시작한 기초를 제가 경제국장 할 때 제공을 했습니다. 그 마인드에 따라서 기업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얼마나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구성원의 마인드도 바뀌죠. 우리 시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바뀜으로써 기업인들이 더 좋은 기업 여건 세종시가 조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시장이 바뀌면 공무원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면 세종시가 바뀌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군대가 말입니다. 예. 그 군대 중대원들이 있는데 중대원들 얼굴이 중대장 얼굴하고 다 비슷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저 한 가지만 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서 저희들이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민 면접 형태로 그 세종 시민들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셨는데 해보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선거요. 네, 아니 오늘 이제 시민 면접 형태로 오늘 이렇게 그 세종 시민들에게 말씀을 해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지?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면접이었습니다. 공천 볼 때 면접, 경선할 때 면접, 또 뭐 그 요즘에 유권자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다 면접이고 그걸 보고 찍느냐 안 찍느냐를 또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면접 시험 보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오늘은 이제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눴지만 마지막으로는 조금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개표가 끝났습니다. 네. 당선이 확정이 되셨어요. 예. 그때를 가정을 하고 제가 당선 소감을 여쭤보면 가상 인터뷰에 한번 응해 주시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는 거부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그렇게 김치국 마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내내 당당하고 그 결기를 보이시다가 막판에는 겸손 모드로 이렇게 끝내시는. 아니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지금도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마지막 그런 멘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멘트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 이제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돌입이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앞으로에 하겠다. 가고 선거 운동 기간에 가고. 저는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분들의 눈초리도 무섭고요. 이분들의 평가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그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또는 TV 토론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을 무섭게 알고 유권자들을 무섭게 하는 제가 감히 어떻게 앞으로 20일 남은 후의 결과를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허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한 저희가 부끄러워지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민 면접 치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네. 바쁜 선거 운동 시간을 쪼개서 또 저희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최종 결과는 6월 1일 날 또 세종 시민들의 찍는 표로서 결국 결정이 되고 그때 최종 합격 여부를 이제 판단받게 되시는데 그때까지 정말 건강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를.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